한국에서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견디는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건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길고 혹독한데 특히 제가 살던 몬트리올의 겨울은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방한장갑을 끼고 털모자로 얼굴을 감싸야 했습니다. 발이 시려 양말을 2겹씩 신는 것도 익숙한 일입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방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겨울을 다르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국을 준비하며 겨울옷을 챙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보다 따뜻할 테니 너무 무겁게 싸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저는 몬트리올에서 입던 패딩 한 벌과 가벼운 옷 몇 벌만 챙겼습니다. 한국도 겨울이면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캐나다만큼 혹독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가워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도 영하 30도를 경험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패딩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칼바람이 패딩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챙긴 건가?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계속해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기온이 낮아도 바람만 막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차가운 공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몬트리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저처럼 패딩을 껴입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긴 패딩을 입은 사람도 많았지만 패딩 안에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 추위 속에서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거지? 저는 처음엔 그들이 어디선가 급히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란은 혼란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패딩을 벗은 사람들은 대부분 얇은 니트나 후드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을 벗고 나서도 계속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한국의 겨울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는 걸까? 아니면 나만 유난히 춥게 느끼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겨울을 더 잘 버티기 위해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겨울 패션, 한국 겨울 대비, 한국 추위 버티는 법. 곧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기온보다 바람이 더 문제다. 롱패딩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얇은 옷을 입는 이유는 롱패딩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저는 롱패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패딩을 입지만 한국처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필수로 챙기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롱패딩부터 사야겠어. 저는 곧장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식 겨울을 제대로 버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람은 일반적인 추위보다 훨씬 강하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패딩을 입어도 옷 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따뜻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명동에는 여러 브랜드의 롱패딩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롱패딩을 입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패딩을 입은 순간 차가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니 몸 전체가 따뜻하게 감싸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지? 안에 이불을 두른 것 같은데? 몬트리올에서도 패딩을 입었지만 이렇게 긴 패딩을 필수로 입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바람이 강한 날에는 따뜻한 이너웨어를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롱패딩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겨울 대비법이구나. 저는 고민 끝에 롱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한국식 겨울을 제대로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롱패딩을 입고 길을 걸었을 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날만 해도 바람이 패딩을 뚫고 들어와 몸을 시리게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야 사람들이 왜 실내에서 얇은 옷을 입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롱패딩을 입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실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덥기 때문에 굳이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도 이해되었습니다. 실내는 난방이 강하고 롱패딩을 입고 있으면 금방 더워지니 차가운 음료가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겨울을 버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롱패딩만으로는 부족하다. 바깥에서는 롱패딩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한번 추위에 노출된 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히터를 틀면 실내 전체가 따뜻해져서 금방 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몸을 녹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친구로부터 또 하나의 생존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롱패딩도 좋지만 진짜 한국식 겨울을 버티려면 찜질방을 가야 해.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롱패딩도 좋지만 진짜 한국식 겨울을 버티려면 찜질방을 가야 해? 찜질방? 그게 뭐야? 찜질방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듣는 저는 친구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이고 땀을 빼면 겨울이 훨씬 견디기 쉬워져. 처음에는 사우나 같은 곳인가 싶었지만 친구는 사우나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야. 사람들이 밤새도록 머물면서 따뜻한 바닥에서 자기도 해.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친구와 함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부터 규모가 컸고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찜질방의 다양한 테마방이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참숯방, 얼음방까지 각 방마다 온도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구는 가장 기본적인 황토방부터 체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황토방부터 가보자. 황토방에 들어가는 순간 강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뜨끈한 공기가 몸을 감싸며 피부가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바닥에 앉아보니 열기가 바로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찬바람에 얼었던 몸이 따뜻해지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단순히 따뜻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찜질방에 왔으면 꼭 해야 할 게 있어. 친구는 찜질방 매점에서 구운 계란과 식혜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계란을 손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이마로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찜질방에서 하는 공식적인 방식이야. 너도 해봐. 저는 친구를 따라 계란을 이마에 대고 살짝 쳤습니다. 딱하고 껍질이 깨졌고 안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계란을 먹어보니 일반 삶은 계란보다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린 후 먹는 따뜻한 계란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어서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을 감싸며 완벽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이 단순히 따뜻한 곳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의 따뜻한 바닥에서 몇 시간 정도 쉬다 보니 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친구는 찜질방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이불을 덮은 것처럼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찾는구나. 바닥이 차가운 캐나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아야 겨우 따뜻하게 잘 수 있었는데 찜질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찜질방을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찾는 과정이구나. 캐나다에서는 실내 난방을 강하게 틀고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찜질방처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다녀온 후 저는 확실히 한국의 겨울을 더 잘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을까? 저는 곧 또 다른 한국식 겨울 생존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뜨거운 황토방과 따뜻한 바닥을 경험한 후 저는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한국의 겨울이 한층 더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은 어디까지나 외출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다녀온 다음 날이면 다시 차가운 바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을까? 캐나다에서는 실내 난방을 가동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를 필수로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바닥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바닥이 따뜻하지? 보일러를 틀어둬서 실내가 따뜻한 건가 싶었지만 공기의 온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대보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바닥에 히터 깔려 있는 거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온돌이야.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온돌? 친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방 방식이야. 즉,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히터와는 다르게 바닥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실내에서 맨발로 다니는 거구나. 캐나다에서는 겨울이면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슬리퍼를 따로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니 양말이나 슬리퍼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집에서 온돌을 제대로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온돌을 제대로 즐기려면 바닥에 앉아서 귤을 까먹어야 해. 귤 한 봉지를 가져와 바닥에 앉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몸이 편안해졌고 귤의 상큼한 향이 퍼지며 겨울이 한층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구운 고구마를 내왔습니다. 고구마엔 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고구마와 김치? 고구마는 달콤한 음식이고 김치는 맵고 짠맛이 강한데 과연 어울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본 순간 완벽한 조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고구마의 달콤함과 김치의 새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고구마와 김치를 먹으며 귤을 까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식 겨울 라이프였습니다. 온돌을 경험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난방 방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중앙 난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공기를 히터를 통해 실내로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금방 따뜻해지긴 하지만 히터를 끄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바닥이 차가운 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은 바닥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난방을 끄더라도 바닥이 열을 오래 유지합니다. 공기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방 전체가 자연스럽게 데워지므로 따뜻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온돌을 체험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캐나다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겨울을 보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겨울이면 각자 방 안에서 난방을 틀고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어서 실내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캐나다에서는 히터를 계속 틀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편리함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 온돌 없이 어떻게 지내지? 캐나다에서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온돌의 따뜻함을 대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야겠다. 저는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사서 캐나다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온돌이 없는 곳에서도 최대한 한국식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한 후 저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 단순한 난방 방식의 차이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이 끝나고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면서 익숙한 캐나다의 겨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변화가 얼마나 클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의 따뜻함이 너무 그립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항상 춥고 길었지만 이번에는 그 추위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실내 난방을 가동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따뜻한 슬리퍼를 필수로 신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맨발로 돌아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네? 캐나다의 난방 방식은 히터를 통해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없으니 방 안에 있어도 따뜻함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진짜 그립다. 몸이 차가워질 때마다 찜질방에서 황토방에 들어가 몸을 녹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겨울을 어떻게든 캐나다에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서 사온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깔았습니다. 전원을 켜자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있어야 살아남지. 전기장판 덕분에 침대 위에서는 어느 정도 온돌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 전체가 한국처럼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 롱패딩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롱패딩이야. 입어봐. 가족들이 입는 순간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거 뭐야? 너무 따뜻한데? 이불을 입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지? 한국 사람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한국에서의 겨울은 가족들이 온돌이 깔린 거실에 모여 귤을 까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온돌 덕분에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구나. 저는 한국에서 배운 고구마 플러스 김치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캐나다에서도 해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먹는 고구마는 한국에서 먹던 것만큼 달콤하지 않았고, 김치도 현지 마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마트라도 찾아봐야겠어. 찜질방이 없는 캐나다에서는 집에서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전기 히터를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찜질방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하지만 황토방처럼 몸을 완전히 녹여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이 너무 그립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겨울이 그리워졌습니다. 온돌바닥에서 맨발로 지내던 날들과 찜질방에서 몸을 녹이며 구운 계란을 깨먹던 순간, 따뜻한 롱패딩을 입고 겨울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포근함,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국으로 가자. 몇 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바람마저 반가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다. 이제 저는 한국의 겨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단 콜린스에게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따뜻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에단은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겨울이 그리울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국을 보는 세계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